속보를 하나 전해드리면 내란 특검팀에서 한덕수를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을 하려고 하다가 기각을 시켰잖아요.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그 판사가 증거를 안 보고 지금 읍소 전략을 펼쳤다 쳐. 그러니까 난 이것도 웃겨. 그럼 판사를 왜 해 그러면?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거를 얼마만큼이나 법원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이 드는 거야. 내란을 충분히 진압을 할 수 있었는데 빨리 그거를 지연시키고 끝까지 이렇게 뭉개려 오겠던 인가. 이거는 한덕수가 너는 더 나쁜 놈이라고 보는 거예요. 이 뭔가 많이 찜찜합니다.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면 속보가 있나요? 아니 뭐 큰 속보는 아닌데요. 한덕수가 총리할 때 비서실장했던 서희건설의 맞사위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. 그렇습니다. 갑자기 이름이 갑자기 박성근 변호사죠. 오늘 오전부터 박성근 변호사 자택 등을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저 얘기는 단순하게 사의를 그냥 서희건설에서 아니죠. 실장을 앉힌 걸로 끝나지 않았다. 그렇죠. 그럼 국무총리 실장이 됐건 아니면 국회의원 경선까지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추가로 뭐가 있었을 것 같다. 그렇죠. 그리고 또 압수수색한다는 건 그냥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어쨌든 뭔가 범죄 혐의를 특검은 보고 있다 이 얘기인데.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팀에서 우리가 곧 얘기하겠지만 저는 약간 그 포인트도 좀 보고 있는데 내란 특검팀에서 한덕수를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을 하려고 하다가 기각을 시켰잖아요. 그리고 그 다음 날 김건희 특검팀에서 서희건설의 맞사위 박성근 변호사 그때 당시 한 총리는 한덕수 그때 당시 비서실장은 박성근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 거는 한덕수 너는 몰랐냐 이런 것까지 한번 김건희 특검팀에서 들여다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이런 속보가 지금 박성근에 대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.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았는데. 나오지는 않았습니다. 이 사람이 그러고 보니까 순천지청장을 지냈네? 하필이면 또. 참나. 순천. 이 순천을 더럽히고 왔구만. 이런.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. 어제 밤에 고추자가 또 시읍 비읍을 남겼더군요. 단톡방에. 상당히 쌍소리를 하시던데. 근데 진짜 저도 화가 나는 게 일단 영장이 기각이 되면 도대체 판사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지가 명확하게는 안 나와요. 저만 하나야 꼴랑 형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. 읍소 전략이 통했다라는 얘기도 있고.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야. 불쌍한 척을 많이 했고 이 노인네 잡아넣어서 뭐하냐. 나 너무 억울하다. 뭐 이런 얘기가 통했다라는 얘기도 아니 근데 특검팀에서 들리긴 하더라고. 아니 특검팀에서 증거를 하나둘 낸 것도 아니고 CCTV 다 냈고 거짓말한 것까지 다 지금 PPT 자료가 한 160페이지 가량을 냈어요.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그 판사가 증거를 안 보고 지금 뭐 겁이 얘기한 것처럼 읍소 전략을 펼쳤다 쳐. 그러니까 난 이것도 웃겨. 그럼 판사를 왜 해 그러면? 그러니까 읍소하면 봐주는 거야? 그거는 아니야. 그거는 그냥 기각이 되니까 주변에서 나온 얘기지. 그런 거 그냥 추측일 뿐이야 주변에. 노영희 변호사가 그랬어. 헛소리지.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. 판사한테 물어봤어. 왜 화를?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줄 필요가 없고. 나는 너무 화가 나는 게 이게 오히려 저도 어차피 헛소리예요. 왜냐면 알 수가 없으니까 판사가 안 쓰거든 이런 거는. 근데 내란이라고 하는 거를 얼마만큼이나 이 법원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이 드는 거야. 이 부분은 정말 동의해요. 그래서 정말로 특별재판소가 필요합니다. 진짜로. 이게 뭐 범죄 네 말 맞잖아. 그런 증거들이 나온 상황이잖아. 그게 직접적으로 내란에 가담해서 뭐 탱크를 보내고 뭐 헬기를 띄우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 상황에 국무총리란 자리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 뒤에 12월 3일 날 그날 밤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반복해서 이어왔잖아. 내란 상황을 지속시킬 수 있게. 그럼 내란을 그날 밤 딱 11시, 12시, 1시 반 해제될 때까지 그때만 내란이었냐?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거야, 내 얘기는. 근데 보면 그때 방조를 한 게 맞는지 국무총리가 정말로 대통령이 잘못된 일을 하는 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따져 물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야. 아니 뭘 다툼의 여지가 있어. 그러니까 뭘 다퉈? 뭘 다툼의 여지가 있어. 이게. 어디를 다툼의 여지가 있다. 아니 그러면 이 정도로 거짓말해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구속 안 되는 거야? 아니 다툼의 여지가 없다니까 내가 봤을 때. 그러니까.
뭐 자범이면 몰라. 그러니까 차라리 혐의 사실이 가볍다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. 말만 다툼의 여지가 아니라 그 별죄 아니네. 그냥 뭐 어리버리해서 넘어간 거네. 이러면 모르겠는데 뭘 다투. 그것도 말이 안 돼. 말이 안 되지 다.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. 아니 자기 증거를 자기가 범죄 내란에 가담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대선 출마까지 하려고 했었던 인간인데. 맞아요. 그리고 내란 다음 날 한동훈이랑 둘이 나와가지고 나눠먹게 하려고 그랬잖아.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한 거잖아. 결국 헌재 나가서 위증하고 국회 나가서 위증하고 여기 지금 내란 특검팀에 불려 나오기 전까지 네. 그때까지도 부정을 하다가 진짜 구속될 것 같으니까 네. 그때서야 문건 봤다고 비상계엄 문건 봤다고 그러고 태도를 바꾼 인간이에요. 그리고 CCTV 안 나왔으면 끝까지 거짓말했을 거 아니야.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내란 특검법도 반대하고 맞아. 오히려 이양규 같은 인간을 헌법재판관 임명하겠다고 아니 헌법재판관 임명한 거는 거부하는 건 권한이 있다 그러고 권한이 없다 그러고 뭐 헷갈리나 임명하는 건 권한이 없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지가 지명은 또 해. 지명은 내가 해도 된다 그러고. 이게 뭐야? 생각하니까 진짜 열받는 짓거리 많이 했네. 아이 내란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진짜 무고한 시민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거는 윤석열, 노상원, 김건희, 뭐 김용현 요런 여인형 요런 애들이지만 그 이후에 내란을 충분히 진압을 할 수 있었는데 빨리 네. 그거를 지연시키고 끝까지 이렇게 뭉개려고 했던 인간 이거는 한덕수가 너는 더 나쁜 놈이라고 보는 거예요. 그렇죠. 심지어는 이후에 경호처 계속 지적하지만 경호처가 왜 그렇게까지 힘을 쓸 수 있었어? 인사권자가 그대로 있었으니까. 네. 한덕수, 최상모 이런 과라들이 얼마나 개겨됐냐고. 이상민까지는 영장을 쳤어요. 이상민까지 영장을 쳤는데 이상민은 너무 명백하게 나왔었고 그 본인이 직접적으로 단전단수 지시했다는 부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서 다 얘기가 나왔는데 끝까지 부인을 했는데 한덕수는 다른 게 있다라면 아직까지는 한희종이랑 이런 부분이 직접적인 증거는 안 나왔어요. 한희종 페이스와 관련해서. 통화 기록 같은 거 안 나왔어요? 그런 게 안 나왔나 봐. 그러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영장을 청구를 못했지만 근데 나머지 것들은 말했듯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게 범죄 혐의잖아. 그렇죠. 자체가. 네. 증거인멸 자체가 범죄 혐의인 인간인데 그럼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증거인멸할 게 없으니까 문제 없어. 이렇게 본 거야. 나는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은 네. 이 뭔가 찜찜해. 많이 찜찜합니다. 찜찜해. 그러니까 단순히 네. 진짜 법리적으로 판단했다라기보다는 뭔가 지금 내란 특검 팀의 화살이 저는 내란 특검이건 뭐건 간에 이 특검이 계속 요구를 파괴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조이대까지 올라온다고 봅니다. 그럼요. 조이대까지 건드릴 수 있어요. 한덕수를 치면은 조이대까지 건드립니다. 그러니까 이게 가는 길을 막았다라고. 아니 왜냐하면 그때 한덕수, 최상모 요 권한대행 시절 때 뭘 했는지를 보면 봐봐요. 이재명 대통령 대표에 대해서 어떤 조이대가 작태를 벌였는가. 맞아요. 그러면 그때 박유한송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여튼 그 과정에서 한덕수가 됐든 최상목이 됐든 그 과정을 저는 용산에 그때 멧돼지가 있을 때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. 그 한덕수는 만약에 구속시켜 놔가지고 한덕수가 그 상황에서 팍 돌아가지고 줄줄줄 불기라도 하면 뭐가 나올지 모른다.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뭐 내란 특검팀이 됐든 어떤 특검팀이 됐든 간에 막 고강도 수사한 거 자료 들이밀고 이러면은 줄줄 분다. 나중에 거기서 조희대 대법원 뭐 요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이재명 당시 대표를 정말 사법으로 그냥 대선 출마도 못하게 하렸던 조이대의 사법 쿠데타 이쪽으로까지 연결되는 그 길목을 지금 차단한 것이다. 차단한 게 저는 아니라. 수원 3인방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이대를 보호하는 거?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거를 차단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. 사실 상당히 설득력 있어요.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다음 얘기인데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이 이제 내부 내부나 이제 제보 받은 걸 폭로를 했어요. 직위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본 그 사진과 관련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다른 변호사가 650만 원을 그 술값으로 썼다. 내역을 가지고 있다. 그리고 동석했던 다른 연수원 동기도 있다. 사법연수원 동기도 있다. 변호사가 라는 정도까지 내용까지 나왔어요. 그러면
야 이게 뭘 어디서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650만 원을 썼다라는 게 나는 보고 혹시 뭐 여러 번 한 건 줄 알았거든. 한 번입니다. 한 번이야. 한 번에 풀 코스를 밟았다는 얘기네 650이면. 와, 무슨 풀 코스를 어떻게 봐도 650을 써. 아니면 진짜 비싼 데 가서 좋은 데를 가서 좋은 일 흔히 말하는 비싼 술을 처먹었던가.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취재하려고 했던데 그런 데 있잖아. 이명수 기자 300만 원 혼자 간데 300만 원 있어야 된다고 취재비 모으고 있었던 거. 룸빵. 그런 데 간 게 아닌가. 그런 데 가지 않으면 650이 어떻게 나와. 혼자 가는데 300만 원이 들어요? 거기 이명수 기자가 갔던데 그렇대요. 두당 200에서 300. 뭘 처먹는 거야? 거기는 뭘 처먹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술이 비싼 게 아니지. 어떤 여성이 나오느냐가 중요하죠. 진짜. 띵구리는 닭갈비만 줘도 잘 먹습니다. 아니 근데 650 필요 없어. 띵구리는. 우리도 취재차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뭘 어디를? 아니 그 네 돈으로 그런 데 갈까? 가면 그런 데 가면 손해야. 손해야. 술을 좋아하거나 네. 뭔가 이런 쪽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은 이제 가서 네. 할 수 있지만. 그러니까 양가무라는 가서 그치. 재밌게 놀 수 있지만. 우리 별로 술도 못 먹고 술도 별로 안 나는 좋아하고. 집에서 소맥 말아 먹는 게 제일 좋아. 근데 거기 만약에 양가무라 형이 좋아하는 술이 있다. 평소에 먹기 어려운. 나는 좋아하는 술이 소맥이라니까. 에이 형 그래도 비싼 술 좋아하잖아. 비싼 술 좋아해도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 비싼 술도 그 후배가 형 제가 오늘 그 형이 좋아하는 그 비싼 술을 한번 사드릴게. 같이 갑시다. 나 그렇게 해서 먹은 술이 100만 원 정도는 있어. 그래요? 누가 따라줬죠? 아니 친구놈이 왜? 그 대기업 임원이야. 그래요? 걔가 그 걸어놓고 몇 퍼센트 거기 간 거 아니에요? 근처도 아니야. 형은 좀 가. 아니죠. 이게 뭔 말이야?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아니 놀릴거리가 없잖아. 좀 가. 아니 아무튼 650만 원어치. 이게 650만 원.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어요. 근데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자, 그 의혹 제기한 거에 대한 근거 같은 거 아직 안 내놨습니다. 근데 이렇게 저는 국회 법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분이 헛소리 쓸 리는 없죠. 그럴 당연히. 리는 없죠.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안 내놨지만 뭔가 지금 대법원 차원에서 빨리 조처를 해라. 왜 직위원이 그냥 냅두냐. 그러니까 다른 뭐 몇 차례 접대를 더 받았는지 또 그 자리에서 뭘 부탁을 받았는지 이거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야 판사가 650만 원어치 술을 접대를 이거 하나 야 이거는 판사가 아니라 어느 회사 조직이건 간에 어떤 사람부터 650만 원 접대를 받았다? 아까 대기업 임원 잘려요. 그냥 징계야. 어떻게 650만 원 접대를 받아? 당연하지. 그리고 650만 원이나 썼으면 그거 그냥 썼겠어? 그러니까. 당연히 뭔가 바라는 게 있겠지. 그러니까 이런 거지. 직접적으로 그날 그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뇌물이 됐든 요즘에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받지도 않고. 그럼요.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받더라도 당장 뭔 건수가 생겨가지고는 또 안 받아요. 잘. 뭐냐면 평소에 잘 관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뭔가 부탁이 있었을 때 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가거든. 그렇지. 근데 생각을 해보면 봐봐요. 만약에 우리가 술을 좋아해. 그래서 양가무라 놓고 야 우리 뭐 지금 이번에 준담 가자. 그래서 막 650 이렇게 돈을 쓰진 않잖아. 왜냐하면 그거는 지돈 쓰기에는 그러니까 누군가랑 술을 아주 좋은 데서 먹는데 650을 썼다는 거는요.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. 당연하죠. 그러니까 그 목적이 내 말은 그날 당일날 뭔가 청탁이 오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. 그렇죠. 평소 관리 차원에서 쌌을 수도 있고. 그래놓고 그냥 알아서 잘 해주는 아름아름으로 그게 그러면 대가성 밝히기가 어렵거든. 게다가 다 법조인들이잖아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추 의원은 그날 추 의원이 그 지금 페이스북에 쓴 거 보면 그날 접대라고 해서 그날 그 사진을 찍힌 날을 가리키는 걸로 보여. 그러니까. 그러면 아까 왜 한덕수 얘기하다가 내가 이걸 똑같이 다시 봐야 되냐 한다면 대법원 지금 조사 들어간다고 한 지 5개월 됐어. 조이대. 이걸 대법원에서 뭐 수사권이 있고를 떠나서 야 변호사들이었는데 법원에서 나와서 조사한다 그러면 안 불겠냐? 바로 불어. 잘못했다고. 그럼 100%지. 근데 이거 안 하잖아 조사. 그러니까 조희대도 직위원에 대해서 어떤 알아보고 있다고 저희도. 뭘 알아? 뭘 5개월째 알아보고 있어? 5개월 동안 뭘 알아보고 있는데 도대체? 술 원산지 파악하고 있어? 원산지도 한
한 이틀이면 나왔겠다. 아니 내 말은 뭐 숙성 그 원재료 오크통 알아보고 있는 거야? 오크통 내 보리를 어디서 키웠나 막 이런 거. 거기 원산이가 일일이 먹어보고 있는 거야? 맛있네. 요 보리가 아닌 것 같아. 저쪽 보리밭 같아. 아니 판사 세상 좋은 직업이네. 그러니까 직위원에 대해서도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? 계속 스테이하고 있고 조사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조이대는 보이지도 않고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정재욱이 그 포함해가지고 갑자기 수원에 있는 3인방을 그냥 불려가지고 딱 중앙지법에 딱 박아놨고 그렇지. 그 요럴 때 한독수 때 빵. 그러니까 이상민이라든가 김건희는 뭐 도저히 말이 답이 안 나오니까 일단 들어가고 우리 쪽으로 오는 길목은 차단하겠다. 그렇죠. 이런 목적이라면 충분히 말이 되고요. 그러니까 내가 받아 처먹었어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. 아니 이게 진짜로 민주당 계속 이게 특별재판소 말만 하지 말고요. 진짜 해야 돼요. 이거 국민들 스트레스 받아서 살겠어요 이거 진짜.